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우리 시장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밖에 이렇게 봄비가 내린다면 또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폭풍우가 내린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폭풍우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흐름인데 같은 비라도 이렇게 느낌이 틀리죠. 우리는 봄에 내리는 비면은 좀 그래도 낭만적으로도 생각하는데 네. 여름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태풍, 장마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그런 태풍 같은 또는 폭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견조한데 이러한 흐름이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 이 모습만큼은 그래도 좀 즐기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위아래가 꽉 막힌 것 같은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구 파트너의 또 사이다 같은 종목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나의 고민들 또 답답한 부분들 저희가 함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또 어떠한 부분들 같이 전략을 세워볼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빠짐없이 남겨서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현재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또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하고 있는 종목들 또 전반적인 리뷰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서동구 파트너의 발빠른 시황 분석 영상과 또 뉴스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링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가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의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또 트럼프가 이 파월 압박에 나서면서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쇼츠도 보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라는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파월 빨리 금리 인하 안 해? 이런 압박과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내년 6월인데도 조기에 퇴진시키는 그런 음모 아닌 음모를 꾸민다. 네. 이러면서 월가에서도 만약에 파월이 퇴진한다든가 연준을 건드리면 주식시장은 뭐 금융자산 자체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그런 네.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셀 USA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금융시장은 뭐 주식시장, 또 채권시장, 환율시장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달러화 99대에서 좀처럼 회복을 못 해주고 있고 또 국채도 가격이 하락하니까 금리가 또 다시 4.5% 근접해주는 이런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견조합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이제 직전 저점도 또 위협하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로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소위 말하는 트리플 약세. 과거에 우리가 IMF 때라든가 또는 미국의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럴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이머징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이 이제 선진 시장이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 점을 네.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망나니의 칼춤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누군지는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뭐 밸류가 낮아졌다. 또 어떤 실적에 대한 또 안정성 또 우리 관세를 피해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어떤 섹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 거기에 이제 또 대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테마주들의 어떤 순환 흐름들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후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직전 저점을 깨는 흐름만 아니라면 일정한 하단과 상단이 유지가 돼준다면 우리 시장은 이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정책 테마와 관련한 종목들의 순환 흐름들 거기에 발맞춰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은 유효하다. 아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같이 무너지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으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버텨야 될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일정하게 상단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비중 축소라든가 뭐 이익 실현이라든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드셔서 문의를 주시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과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의 약세 이렇게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하기 참 힘든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보수적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장을 헤쳐나갈 또 파트너님의 전략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 좀 여러 부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9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신다고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39,000원에 비중 6%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네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짧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그런 급락이 진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바닥을 형성하고 대반동을 주는 과정이구나라는 어떤 그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소위 말하는 1차 저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러한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 밸류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도 실적이 조금 수반이 돼주는 종목들도 대부분 뭐 PR 밴드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겠고 EPS에 대한 우상향만 이어진다라면 지금의 밸류는
뭐 매수해도 될 만한 위치다라고 일단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실적 추이단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매출단도 올해도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매출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조금 낮아지는 이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의 어떤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목표가가 유지가 되거나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에서 38,000원 정도로 목표가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시점에서 지난번 관세로 인해서 4월 9일 날 바로 이 2만 원이 살짝 깨졌던 자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러한 모습들. 지난번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 이후에 하방을 잡아주면서 2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니까 32,000원까지 전체적인 IT 소부장주들의 어떤 반등 속에서 이 종목 역시 아주 이런 탄력적인 급등이 한번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원위치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과 같은 구간으로 연출이 되려면 이와 같은 거래들이 수반이 돼주는 모습들,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 당시에는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밸류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 물린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렇다면은 이 지금의 거래량이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는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에 이 6%의 비중을 사신 거는 그 전에 사신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셨다면 자, 이번 구간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2월 달에 이 32,000원 근처까지 왔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39,0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작년 6월 달에 41,350원 고점에서부터 꺾어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매수가 되셔가지고 2만 원도 이탈이 됐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비중 6%니까 만약에 2만 원이라든가 2만 1,000원대에 문의를 주셔서 추가 매수라든가 당연히 홀딩이었죠, 이때는.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조금 더 싣고 다른 거도 눈여겨볼 여기서 만약에 또 어설프게 다른 뭐 급등하고 있는 것들 쫓아가면은 2번 당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만 원 근처에 와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3만 원 근처에서는 이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놓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의 관세와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관세 얘기도 나올 테고 또 이번 주에 뭐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오히려 위로 올라갈 땐 쫓아가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2만 1,000원, 2만 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비중 5%, 6%니까 내가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반으로 낮추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반동 줄 때 25,000원부터 3만 원 근처에서 내가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21,000원에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비중을 더 싣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희망을 찾아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이 아무 종목이나 뭐 많이 빠졌으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우상향을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직전에 어떤 주가가 최소한의 어떠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거의 5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구간에서도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돼주는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면 IT 소부장 쪽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후보군이 되는 거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서 뭐 추가 매수든 물타기든 신규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종목보다도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채택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 진로를 2년 6개월 갖고 있어요. 네. 2년 29,000원에 처음에 200주를 사가지고 네.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지금 1000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수급이 너무 없어갖고 언제 갈지를 모르겠네요. 네. 그럼 지금 그 매수가랑 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비중은 40%예요. 매수가는 23,00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물타기를 통해서 좀 희망을 찾고 싶어 보셨지만 네. 현실이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동안 혹시 맥주든 소주든 매일같이 드셨습니까? 이제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안전주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주, 200주,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잘랐으면 됐는데, 이제는 뭐 네. 비중 40%에다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는 뭐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월봉의 모습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47,0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는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이 19,000원, 2만 원에서 하방을 잡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렴의 과정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가가 최소한도 나름대로 하방을 잡아주면서 지지해야 될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자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제 쳐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네. 이렇게 뭔가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하는데 결국은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위 박스권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하단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돼버리는 음봉이 여기서 크게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뭐 좀 횡보해 주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뭐 그러니까요. 괜찮겠거니 하고 물타기 하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을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박스를 내려보면 조금 더 빠졌지만 이 박스 폭만큼 내려왔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 저항이 이 라인들이 지금 22,000원부터 19,000원, 2만 원 사이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22,000원이면 계속 맞고 내려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의 빨간 선 쫙 근 거 보이시죠? 네네. 이 라인이 22,000원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22,000원대로 내려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네. 돼요. 비중 40%나 네. 되셨는데 여기서 또 네. 뭐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단가를 낮추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2,000원 저항이고 요거 19,000원 뭐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네. 만약에 또 한번 쿵 하고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은 이게 이제 주봉으로 네. 바꿨어요. 여기서 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22,000원까지. 네네.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또 빠져버리면 이거는 뭐 그럼 18,000원 뭐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밸류고 뭐고 다 떠나서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이 거래도 별로 안 돼요. 그렇죠? 예, 거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아무리 이게 뭐 음식료 뭐 한국 사람들 시장이 안 좋고 그래도 소주를 먹는다, 맥주를 먹는다 하면서 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렇죠? 뉴스는 좋더라고요, 맨날. 그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갭이 하락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갭이 하락한 자리가 동그라미 제가 쳐놨죠. 네네. 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위치만 딱 보면 여기 갭이 연출된 자리 2만 원과 그리고 갭 하락이 연출된 2만 500원. 최소한도 500원? 여기까지는 이후에 어쨌든 시장이 조금 반등 준다 그러면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2만 그때 500원까지. 예, 2만 원에서 2만 500원에 내가 네. 만약에 1000주가 있다. 그러면 500주는 네. 무조건 매도하시는 거야. 아, 괜히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2만 원 밑에서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가 평균 한 2만 원 내외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또 2만 원 이상 오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아, 네. 예. 아, 그리고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그래도 일단 버티셔야 되고. 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텍 진로 2만 원 라인에서 일부 비중 매도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2만 원 아래에서는 다시 비중을 채우는 전략 가져가 보자는 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채택돼서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남겨주셨는데요. 고민 털어놔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현대약품, 네, 현대약품. 현대약품 3,900원에 10%, 네, 현대약품 3,500원에 10% 900원, 900원, 3,900원에 네, 3,900원에 10%. 네, 10%. 10%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조금 반등하면서 올라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맨날 그러지 안 올라가네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가나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요. 네, 이렇게 주가가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뭐라 그럴 것 어쨌든. 같습니까? 글쎄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럴 것도 같고 그러고. 자, 뭐 딴 걸 다 떠나서 요 실적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 1,700억,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80억에서 2023년도엔 69억, 작년에는 2억이에요, 2억. 네. 당기순이익은 뭐 적자 전환되고요. 빨갱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제약바이오 쪽들이 돌아다니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지만은 얘는 뭐 어떤 신약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답은 딱 나온 거예요. 다른 것들 네. 올라올 때 이렇게 네. 거래도 지금 29,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비중 10%. 예를 들어서 2,900원에서 이 3,400원, 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때립니다. 전 그러기를 바래요. 그리고 네. 알토란 같은 현금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다른 뭐 하다못해 정말 뭐 일자리 창출이다 또는 뭐 저출산 대책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조선 기자재가 됐든 이 가격 비슷한 거라든가 조금 비싸더라도 수량이 줄더라도 그런 것들 기다렸다가 조정 보일 때 차라리 그들 쪽에 가서 물려 있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사서 아니, 물리더라도. 제주 반도체를 살려고 그러거든요. 팔아서. 그거는 지금 IT 쪽들이 어떻게 또 두들겨 맞고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정신없이 어떤가 급등락하잖아요. 그거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제가 월요일마다 세 종목 드리잖아요.
네네. 그것들만 뭐 어저께 에어레 그것만 샀어도 벌써 뭐 아, 수익 잘 나고 팔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빨리 그럼 매도해서 뭘 기다려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 조금이라도 네. 될 때 조금씩 해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예, 매도하시고 제가 네. 드리는 종목 또는 뭐 시장에서 월요일 날 기다려봐야 되겠네. 월요일 날 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네. 방송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네. 오시는 종목 중에 이건 종목 좋은데요? 좋은 자리인데요? 아, 그런 것들 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예. 사세요. 그런 거를. 잘 네. 알았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현대약품 거래량이 보일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업종에서 시세를 보이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점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러한 종목들 저희 공략주를 통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밴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5641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네, 종목명은 한국항공우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87,700원에 7%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셨다니까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뭐 축하드리고 뭐 만약에 문자가 아니고 전화로 오셨으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네, 쓰리굿 맞습니다. 시간에. 그때가 7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7만 7천 원, 8천 원 매수가 제시해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도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오늘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조금 지켜보다가 가는 것 같으니까 8만 700원에 매수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때 1차 목표가를 제가 8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또 7%면요.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주 양호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홀라당 뭐 한 5% 수익 났다고 팔지 마시고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증권사에서 이런저런 리포트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집트에서 바로 또 이 항공우주의 항공기 뭐 100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남미 또 다른 중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또 LIG 넥스원도 그렇고 다 급등하는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해 주었다가 급등이었던 패턴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은 한 달 가까이 이제 조정을 보인 거 아닙니까?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급등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뭐 어떤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 종목의 자율적인 흐름이든 이런 이격을 좁히는 어떠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별 중소형 테마주라든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야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는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급등하고 어느 정도 조정 보인 다음에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박스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오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꼬리가 당연히 달리죠. 86,000원. 지난번에도 83,300원까지 갔다가 또 2, 3일 쉬어줬다가 오늘 직전 고점을 그냥 가볍게 돌파하면서 86,000원. 이게 왜 86,000원에서 부딪히겠어요? 바로 이 직전의 고점들이 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결국은 재차 또 다른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요하지 마시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무너지더라도 상당히 견조하게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88,000원 최소한도 거기까지는 한번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수익 상승 여력 남아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이 파트너님께서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들끓는 시장 속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어제 이 공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이 종목이죠. 이 에어레인이 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이다 같은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주셨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뭐 사실. 네. 예, 운이 좋았고 또 공교롭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라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쪽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쪽을 강화했던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또 전북지방 신안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방문해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AI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신재생과 관련된 이러한 코멘트를 발표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와 같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저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과정들 속에서 먼저 이렇게 횡보를 하고 거래가 실려주면서 계속 반등 시도를 하다가 슈팅이 여기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떤 정책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 종목을 샘플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세요. 이러한 박스의 상단을 돌파해주고 거래가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던 그런 자리들, 그리고 직전에 이 저항대들이 무너지지 않고 상승폭의 50%에서 이상에서 이렇게 지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런 그 장대 음봉들이 나타나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위아래 꼬리들을 달아주면서 도지형의 패턴들이 나오고 거래가 급감을 했다. 그렇다면 물론 어저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만약에 지난주에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며칠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째, 7거래일째 가격과 기간 조정을 짧게 거쳤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은요, 급등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하락 조정을 보이면 단기적으로도 조정폭도 길어지고 옆으로 쉬어주는 구간도 깁니다. 아까 우리가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테마성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기간이 짧죠. 왜요? 단기간에 후다닥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재료가 나오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어떤 3, 4일, 4, 5일 정도 쉬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 여러분들께 제시했던 1차 목표가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뭐 정말 뭐 몇 억씩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많아야 몇백만 원, 뭐 1, 2천 정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일정하게 사자마자 여러분들 어저께 21,000원, 1,500원에 만약에 매수가 됐다. 그러면 15%,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뭐 50%든 전량이든 이익 실현하시고, 뭐 테마 이런 정책 테마가 뭐 한두 개입니까? 오늘은 아침에 얘네들이 빵 하고 올라가고 나서 조금 쉬고 나니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아가방 컴퍼니부터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또 급등들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어떠한 빠른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장의 환경이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레인 또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이 추격 매수는 지양하자 안전하게 수익 챙겨보자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와 이렇게 좀 뻥 뚫리는 수익률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밴드에 들어와서 공략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파트너님의 또 날카로운 시황 분석 영상과 더불어서 뉴스까지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자님 사연 집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사연은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338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셀바스 AI,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하루 만에 에어레인 15% 수익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또 저희 애청자분들도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책임감을 갖고 신중을 기해서 종목을 제가 월요일 날 세 종목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셀바스 AI도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자, 이틀 동안 올라왔다가 금요일 날 숨고르기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이 13,500원, 14,000원 사이에서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9% 이상 15,000원 이상 넘어갔고 그 다음 날도 또 8% 이상 16,000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라면 단기간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2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공교롭게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째 윗꼬리,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도지형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요 재반 이평선들과의 이격도 좁혔고 거래는 조정 보이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어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요 14,000원 이하 자리 13,500원 오히려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해야 될 자리에 위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다만 왜 15,000원에 쫓아가서 대응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월봉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그림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가격과 기간 조정 2023년도에 여러분들 36,000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이때도 한번 AI 관련한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습니다. 점점 수렴이 되고 있어요.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만은 양봉이 연출이 되고 거래도 이제 다시 또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저항선에 딱 부딪히는 자리들이 15,000원부터 1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 여기서 하단은 잡아주고 있죠. 여기서 점점 수렴되고 이번 달에 돌파가 될지 아니면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다음 달에 위로도 한번 돌파가 될지 이 라인만 만약에 돌파가 되면서 15,000원에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라면은 바로 17,000원, 2만 원까지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비중 10%면요. 오늘 종가 무렵에 다시 한번 요 현재 14,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한 그러한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날 전북을 방문하면서 전북 일대를 AI와 관련된 어떤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 이러한 어떤 공약도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이 22일이죠. 네. 그러면 내일부터 뭔가 꿈틀대고 24일 날 발표하는 그 순간에 또 슈팅 나왔다가 재료 노출로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오늘하고 내일이 신규적으로 추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단기적으로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15,000원에 안착할 경우에는 2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코스모스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53,500원에 10%예요. 53,500원에 10% 가지고 네. 계시고 지금 이렇게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청자님께서도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는 언제 될지 아니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얼만큼 더 기다려야지 좀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그리고 거군요.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될지. 네, 추가 매수도 염두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3월 달쯤에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네. 한번 이렇게 전화를 주신 만큼 또 AS를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초에 그때도 문의를 주셔서 제가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좀 더 우리가 네. 저점을 확인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하기를 잘했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쵸? 그때는 예. 뭐 금액도 괜찮고 예. 기다려보라 이랬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어. 예. 이게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지금 오히려 악재만이 더 쌓이는 거고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됐어야 돼요. 4만 7, 8천 원 라인이.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거기에 관세 폭탄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32,650원까지 순간적으로 밀려버리고 이제는요 오히려 이 4만 5, 6천 원 정도 이 7천 원 여기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레벨 다운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셀 업체의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죠. 2차 전지 쪽에서. 그렇죠?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네. 이 최소한도 LG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가 같이 놓고 보세요. 걔네들이 뭔가 반등의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주면 얘는 자동봉으로 그냥 5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뭔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가 하방을 잘 잡아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대장주란 말이에요. IT에서 삼성전자 또 뭐 조선에서 하나오션, HD, 한국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대장인 것처럼 그게 먼저 돌아서 줘야만 얘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요? 내일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별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 본업에 이제 충실할 거야. 뭐 저쪽은 행정부 일과 관련된 거는 이제 서서히 내가 뭐 손 놓을 거야라는 얘기라도 나와 주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 2차 전지 쪽하고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도 그렇고 곧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5월 달에 피클 텐데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전망이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긍정적인 게 나오는지 그러한 시간적인 내용들 모멘텀도 확인을 하시고 대표적인 종목들 두 종목들이 어떠한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을 주는지 그걸 보시고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될 시간이죠. 네. 얼마나 더 이제 그거는 몰라요. 버티면 시간을. 그럼 추가 매수도 아직은 무리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도 이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있다고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32,650원까지 밀린 이 자리는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점일 건 같아요. 근데 막연하게 저점일 것 같은 거지 본격적으로 대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 또는 저 자리를 또 한번 위협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5만 원대에 산 주식이 지금 3만 원대 후반이고 뭐 이런데 내가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아까 우리 뭐 하이트질로 뭐 2년 동안 계속 물타기 하다가 비중 40% 넘어가고 거래도 안 되면서 걱정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빠르면 좋겠죠. 저점도 빨리 잡고 반등도 빨리 오면. 그러나 그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는 업황 개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행태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반등을 줘서 47,000원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이 32,650원이 확실한 저점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전화를 다시 주셔서 그렇다면은 뭐 4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4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이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리자고요. 힘내십시오. 그럼 36,000원대 다시 예. 보고 네, 전화 한번 주십시오. 36,000원대에 46,000원. 46,000원대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계시는 시청자님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반등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편하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오늘 또 문자와 더불어서 또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못다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거래량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상담 못했던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뭐 대주전자라든지 뭐 아모센스, YC캠, 전진건설 로봇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크라 재건 관련한 것도 있고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대주전자 재료도 뭐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2차 네. 전지 소재단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C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네. 또는 뭐 이 엔비디아의 악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또 꿈틀대니까 뭔가 살아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격 조정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은 잡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4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내가 일정하게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뭐 조금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할 수 있으면은 이익 실현 해놓고 다시 재공략하거나 흐름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거래가 전진건설 같은 경우도 모처럼 좀 되는 모습이니까 조금은 더 추이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종목 진단을 제가 해드리면서 아닌 종목은 아닌 거거든요. 네. 또 버텨야 될 종목은 버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점을 보고 우리가 물타기라든가 뭐 추가 매수를 결정해야지 내 기준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를 한다.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내가 뭐 5% 10%를 더 주고 사냐 한이 있더라도 턴해주거나 저점을 확인해주고 어떤 그 해당되는 종목의 섹터에서 뭔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정말 본의 아닌 장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면서 매수해야 될 종목과 그리고 매도해야 될 종목 또 추가해야 될 시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파트너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궁금하신 부분들 여기에서 고민 시원하게 해소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023772-0269번 항상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나는 더욱더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밴드로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